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구독자님들 안전한 여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구독자님들의 더 멋진 여행을 위해서 전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경상도 지역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경상도 지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경북에서 먹거리 볼거리 정말 많기로 유명한 동네인데요. 반드시 가봐야 되는 포항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포항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포항에 유명한 게 과메기도 있고 해가 떠오르는 호미곶도 유명하고요. 뭐든지 다 있다는 엄청나게 큰 죽도시장도 상당히 유명한데 저는 이번에 포항에 오기 전부터 아주 벼르던 곳을 마음껏 누리고 와서요. 정말 만족하던 여행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영상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가봐야 되는 포항 여행 코스. 첫 번째는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입니다. 이 포항 12경 중에 하나인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길 153-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포항에 오기 전부터 아주 벼르던 곳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참 인기 있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무대가 됐던 곳이었는데 제가 이 동백꽃 필 무렵을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까불이가 누군지도 궁금했었고 동백이랑 용식이랑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궁금해서 한참 동안 동백이 보는 재미로 보냈었는데 그런 드라마의 배경이 됐던 곳이라서 정말 기대가 컸었습니다. 가장 먼저 동백이가 일하던 까멜리아에 갔었는데요. 이 까멜리아는 문화마실이라고 그래서 문화 휴식 공간이었는데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닫혀 있었습니다. 향미 씨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도 바깥에 서 있어서 뭔가 진짜 드라마 속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백이가 살던 집도 가보고 옹진 대장님이 운영하시던 백두게장집도 살펴봤습니다. 드라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00여 년 전쯤에 일본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구룡포로 이주를 했었는데 실제로 1932년에는 300가구까지 이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됐고요. 음식점이라든지 술집, 여관 이런 것들이 번창했었고 지금까지 이곳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 한 500m 거리에 80여 채의 가옥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백꽃 필 무렵에서 용식이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백두게장집은 구룡포에서 가장 큰 숙박시설인 대등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후루사또라고 되어 있는 찻집은 80년 전에 인기 좋던 일심정이라는 식당이었고요.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에 가시면 이곳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되는 포항 여행 코스 두 번째는 영일대 야경입니다. 이 영일대 야경 같은 경우도 포항 12경 중에 하나인데요.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곳 영일대 야경은 포항 12경을 넘어서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야경 명소로도 꼽힌 곳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야경으로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바닷가에는 국내 최대 해상 누각인 영일대가 있는데 야간 조명이 아주 화려해서 장관인데요. 이곳을 더욱 멋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포스코 조명입니다. 이 포스코는 사실 공장이라는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이미지를 벗고 1500여 개의 친환경 고효율의 LED 조명을 장착해서 화려한 색채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영일대 해수욕장은 포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데요. 백사장의 고목모래가 1.7km나 이어져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해수욕장입니다. 이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은 야경도 이쁘기도 하지만 인근의 음식점도 상당히 많으니까 야경도 보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일대로 가기 위해서는 영일교라고 하는 그런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영일교를 건너가면 뒤쪽에서 뭔가 종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도 영일대에서 영상 한참 찍고 이제 건너가 보니까 이 끝에편에 종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버지들이 꼭 가셔야 되는 곳입니다. 이 종의 이름이 금연 결심의 종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금연 다짐을 하면서 이 종을 치는 건데요. 이 영일교 넘어갈 때 들리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어쨌든 영일대도 그렇고 멀리 보이는 포스코 야경도 정말 이쁘니까요. 꼭 가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되는 포항 여행 코스, 세 번째는 유아초 전복죽입니다. 이 유아초 전복죽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2길 3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죽도 어시장 뒤쪽 편에 있는 식당입니다. 이곳은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백종원의 3대 천왕을 비롯해서 여러 방송에도 나왔던 포항 맛집입니다. 맛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 벽 쪽에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자취를 남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서를 쭉 훑어보는데요. 이 사장님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이 유아초 전복죽의 유아초라는 상호명이 저는 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의 성함이더라고요. 사장님이 테이블을 돌아가시면서 잘 먹고 있는지 뭐 어떤지 체크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전복죽 일반이 15,000원이고요. 특자가 20,000원인데요. 저희는 일반 한 개랑 특 한 개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야,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전복이 푸짐하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김치만 있어도 충분한데 개운함을 더해줄 동치미하고 고추장아찌 그리고 골뚜기 젓갈이랑 멍게 젓갈도 나왔습니다. 이 전복이 딱 적당하게 익어가지고 질기지도 않고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게 씹는 맛이 아주 좋았고요. 전복죽은 세상 고소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본격적인 전복죽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잘 먹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 더 시켜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전복죽은 제가 먹어본 전복죽 중에서 정말 한 손에 꼽을 만큼 맛있어가지고 그릇에 싹싹 비울 만큼 아주 잘 먹었습니다. 죽도시장에 가신다면 여기 유아초 전복죽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되는 포항 여행 코스, 네 번째는 포항 철길숲하고 불의 정원입니다. 이것도 포항 12경 중에 하나인데 이 철길숲하고 불의 정원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71-5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철길숲하고 불의 정원은 자전거 도로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산책로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포항 주민들의 힐링 포인트로 이용 중인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실제로 100년 동안 기차가 달리던 남구 효자역하고요. 옛 포항역 사이에 한 4.3km의 구간이었던 곳인데 2015년 KTX 포항역 이전으로 폐철도가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철도길은 주택가를 관통해서 이렇게 도시숲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수경시설인 벽천이랑 음악 분수, 스틸아트 작품 이런 것들이 산책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실제로 공원 가운데로 철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철길을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한 풍경이었습니다. 포항 철길숲에서 철길을 따라서 조금만 이동하면 불의 정원이 나옵니다. 불의 정원은 포항 철길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전 굴착 중에 지하 200m 지점에서 나온 이 천연가스에 불꽃이 옮겨 붙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금방 꺼질 것으로 보고 그냥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 불길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 정원을 조성하였는데 이 실제로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 자전거 도로도 쭉쭉 뻗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도 정말 좋은 곳인데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타도 재밌을 듯 합니다. 이 포항철길 숲에서는 신분증을 맡기고 무료로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 같은 외지인 분들도 편안하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아파트 사이로 이런 휴식 공간이 있어서 포항 분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되는 포항 여행 코스 5번째는 포항 운하하고요, 형산강 강변체육공원입니다. 먼저 포항 운하부터 소개해드리면 이곳은 수십 년 동안 막혀있던 동빛내양의 뱃길을 포항시의 생태보건사업으로 수로를 복구해서 옛 물길을 되찾게 되었고요. 이 형산강 입구에서 송도교를 잇는 1.3km 구간의 실개천 같은 운하가 생기고 국내 최초로 도시 한가운데 포항 운하가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 포항 운하가 생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죽도시장하고요, 포스코 야경을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되는데, 포항 운하를 운영하는 기업은 포항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경북 소셜 문화 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하고 비영리기업의 이 중간 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어쨌든 크루즈는 성인 12,000원, 어린이 만원에 이용요금을 내면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운하를 한 바퀴 돌고 오는 코스입니다. 포항 운하에 가셨다면 그 바로 옆에 있는 형산강 강변체육공원도 가보셔야 되는데, 체육공원이라는 이름답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좀 있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이 강변을 따라서 잘 조성되어 있는 꽃밭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노란 황화 코스모스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고요. 옆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스모스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산책하면서 이런 이쁜 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산책할 만 납니다. 저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에 방문했었는데요. 이 건너편으로 보이는 포스코도 상당히 이뻤고요. 밤에 야경으로 포스코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볍게 운동도 가능하고 조용히 산책도 가능하면서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포항에 가시면 이곳 포항 운하하고 형산강 강변체육공원도 꼭 가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가봐야 되는 포항 여행 코스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